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전국 1,185개의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교시 영어 시험을 마치고 조금 전부터 4교시 시험을 보며 2020학년도 수능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2020학년도 수능 난이도와 앞으로 남은 대입 전략에 대해서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그리고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직 모든 과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좀 평가하시기에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국어는 쉬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난이도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국어가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일단 3단계를 일단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종로학원 이제 국어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스크린을 해봤을 때는 우선 작년도가 지나치게 어려웠죠. 지나치게 어려웠던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금년도가 일단 쉬웠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네. 그렇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독서 파트에서 경제 지문 관련돼서는 어려웠다. 그 문제 BIS 지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로서 저희가 작년도에 수능 시험을 받고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또 한번 시험을 풀게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봤더니 역시 그 경제 관련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는 정답률이 지금 현재 14% 정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작년도가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작년도에 한 문제를 틀린 금년도 대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도 전년도만큼 사실은 어려웠다 이런 또 반응도 그런가요? 나타나기도 했었고. 정답률이 14% 정도면 아침에 출제위원장께서는 초고난이도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상당한 고난이도. 작년도가 31번 문제가 물리 관련 그 과학 관련 지문이 나왔을 때가 추정하기로서는 18.7% 정도가 정답률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가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표본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세 번째 단계로 또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내년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네. 올라가는 거죠. 예. 그 학생들한테 풀어보게 해봤을 때도 역시 10%대, 17% 정도대 지금 정답률이 나타난 그 걸 표본이 보면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한 35명 정도, 어. 그다음에 그 대학교 올해 1학년 입학한 학생들은 한 10여 명 정도를 좀 조사를 해봤던 건데 네. 어쨌든 4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예. 어려움의 정도가 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쉬웠다라고 해서 그 국어 과목 자체가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 문제는 국어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몇 문제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제 이번 국어 시험이 EBS 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학 지문이 고전이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전에 임 대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애들은 평이하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점수 나온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평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쉽다는 것이지. 작년에 워낙 어렵기 워낙 때문에. 어려워요. 실제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좀 미지근하면 더 미지근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양상이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너무 쉽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난도 문제는 이제 그 경제 지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어휘 문제가 좀 신유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있고 또 하나 고전에서 나왔던 22번, 19번 같은 문제가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년 이제 오전에 출제 경향이 발표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시험이 종료되고 학생들이 나오면 반응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올해도 좀 그런 경향이 반복될 거라고 보시나요? 매년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일단 그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시험이 종료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상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가 이제 그 훨씬 더 이제 중요하고 또 이게 변수도 많이 생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쉬워진 거는 사실이다. 네. 전반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쉬워진 건 사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점수의 어떤 그 상승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라간다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건 물수능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 변별력에는 성공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희 종로학원 그 국어과 선생님들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변별력도 있고 또 문제 출제 또한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된 것이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 관련된 지문이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도 되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과라든지 이과 어떤 그런 구분 때문에 뭐 특별하게 유불리가 갈라지는 그런 또 문제도 아니었다. 나름의 어떤 그 문제 출제는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수리 영역의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지금 시험지가 2시 10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네. 막상 이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대체로 작년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작년보다 좀 쉽다고 예상은 하는데 대체로 저희가 볼 때는 9월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간 어려울 듯한 그런 그 난이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특정 과목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는 좀 어떤 과목이 특히 좀 변별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까요? 국어가 이제 변별력이 있다고 치면은 국어가 되겠는데 사실 국어는 좀 작년보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예. 제가 볼 때 올해 수학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이요.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지금 그 저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저희 쌤들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걸 좀 체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네. 작년도에 이제 이과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서는 다소 이제 쉽게 출제됐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랑은 어쨌든 좀 비슷한 경향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일단 그 강사들의 어떤 평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문과 같은 경우에서 수학 나형은 작년도에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 1등급 커트라인도 88점대 형성이 될 정도로 예. 어렵게 출제되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막 방송 들어오기 직전 상황에서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어렵다라는 반응이 다소 좀 그 많은 선생님들이 좀 지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과 수학보다는 문과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문과 수학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서 수학과 국어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그 어떤 그 변별력 있는 과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이과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수학이 전년도 수준 정도로 출제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국어에 대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모든 과목이 다 공개가 된 뒤에 아마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아마 말씀해 주시기도 두 분 모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뭐 학생들이 가장 정확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가늠을 쓰는 건 뭐가 있냐면 3교시 결시율입니다. 아. 3교시 결시율이 예년보다 높으면 예. 1, 2교시가 어려웠구나 이거고 예. 결시율이 낮으면 뭐 해볼 만했다 이렇게 그걸로 짐작할 좀 수 판단을 해볼 있고요. 수 있겠고. 아, 실제로 시험을 보다가 나가는 학생들이 많나 그렇습니다.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좀 양상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보통은 입시 업체들이 문제를 쉽다고 평가하고 교사들이 문제를 어렵다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교시, 2교시도 교사들은 좀 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네. 업체들은 또 다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했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 강사들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의 시각이냐 강사의 시각이냐 사실 강사들의 시각이 좀 애들을 좀 뭐 어떻게 평가할까요? 좀 이렇게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사들이 좀 쉽다 그러고 예. 업체 강사들은 좀 어렵다 그러는 그런 재밌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웠나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해마다 사실 과목별로 다르기도 하고 예. 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애들 자체가 문제 풀 때 느낌하고 나오는 점수가 또 다르거든요. 풀 때는 어렵게 풀었는데 점수가 좋을 수도 있고 예. 풀 때는 쉬웠는데 점수가 나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난이도 평가는 사실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보면 두 분 모두 공이 올해 수능은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수능 지원자를 보니까 27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55만 명 정도였는데 그 1교시 이제 결시율이 10%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49만 명 정도가 갔다고 하는데 시험 보는 수험생이 적으면 재학생한테 유리한 겁니까? 졸업생한테 유리한 겁니까? 금년도 그 수능 응시생이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아, 많이 그러면은, 줄었네요. 예. 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예. 대학교 모집 정원은 사실은 그대로인 거죠. 어. 그러면은 대학 입시의 어떤 그 성공을 할 확률은 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 그 수시 지원 때부터 서울 소재 중상위권, 그러니까 서울 소재 대학들의 수시 지원 경쟁률은 유지를 했죠 지금. 그 얘기는 그만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수시 지원 때 나름의 어떤 그 상향 지원 쪽으로 좀 그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낮아진 거죠. 그러면은 학생 수 감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시에 어떤 그 서울 소재 대학에 좀 몰려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학생 수는 감소가 되어 있는데 재수생들은 거의 한 6,8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학생 수 감소되어서 대학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대 심리 자체가 좀 높아지는데 거기에서 또 수능에서 아무래도 강세를 띠고 있는 재수생들이 늘어났다라고 네. 하면은 정시에서 재수생 강세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좀 그 강세가 예측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시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결시는 보통 한 5에서 7%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 상황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보다 지금 현재 결실은 낮았다고 작년에가 하더라고요. 예. 10.7%니까 예. 어쨌든 두 자리 숫자가 작년 네. 올해도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작년보다 높은데 낮지만 그래도 높은 편인 거군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 다른 데에 비해서 그 결시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수능 준비를 또 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금년도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중상위권 대학들의 모집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내신 위주이고 예, 예.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그만큼 좀 덜 하고 있다. 반대로 재수생들은 늘었고 수능 준비에 또 올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도는 수능에 있어서만큼은 수시에서 수능 체제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재수생들이 수능에서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졸업생 지원자 비율이 늘었는데 이게 표준 점수 등급에 어떤 영향을 사실 미칠까요? 표준 점수는 평균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인원수랑 크게 상관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졸업생들은 지금 임 대표 얘기한 것처럼 수능의 강세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늘었단 말입니다. 네. 또 고3 애들은 수능 준비를 거의 안 했고 결국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졸업생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또 사실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수능 등급을 따져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0.2등급 정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저희 한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 사이에 최상위권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두고 본다고 치면은 아마 올해 정시에서 졸업생들이 약진하는 것은 예년보다 좀 더 할 것이다. 가뜩이나 정시는 졸업생들이 강했는데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은 졸업생들은 안 그런데 재학생들은요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이 대부분 수시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시는 졸업생들 판이 되어버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올해는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이 이의 신청이라는 걸 또 받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뭐 문제 정답을 놓고 행정소송까지 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번에 뭐 아직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소지는 없다고 보세요. 뭐 아직 뭐 문제 자체에 대해서. 탐구 영역까지 사실 나와봐야 좀 되겠는데 현재 뭐 1교시 정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 제기는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 또 이게 탐구라든지 영어 과목 관련돼서 좀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날 또 소지도 있고 네. 원래 그쪽 영역이 좀 그런 게 빈번한 거예요. 국어에서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2004학년도에 한번 또 국어에 대한 또 문제 오류가 있어서 그 중복 그 복수 합격 처리를 해줬다 그런 사례가 네. 있었었는데 국어 과목에서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탐구 영역이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남은 대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각 대학교에 논술고사가 실시가 돼서 12월까지 쭉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관건은 그거죠. 내일 모레 논술 시험을 보러 갈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일정에서 다 제일 몰려 있습니까 이번 주말에? 이번 주하고 한 3주간에 걸쳐서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이 뭐냐면 오늘 밤에 이제 일체 업체들이 예상 등급 커트라인을 발표할 건데 네. 그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 이것 때문에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웬만하면 시험 보러 가는 게 좋은데 아마 수험생들은 지레 안 가는 수험생도 있고 그래서 걱정거리인데 제가 볼 때는 업체들이 이제 등급 컷을 발표를 합니다. 네. 모든 업체들이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들의 그 명예가 걸린 문제,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논술 시험 보러 가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수능 시험 끝나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에 가서 가채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좀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방금 그 수령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은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회사마다 점수가 이제 등급 컷에 대한 예측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수능 등급을 못 맞췄다라는 미리 어떤 그 예단을 하고서 시험장에 그 안 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시험장에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고, 사실은 논술과 면접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뭐 짧게는 며칠, 뭐 길게는 1, 2주가 그럼 남은 건데 뭐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일단 그 논술 면접에 그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하에 놓고 본다라면 이제 정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돼야겠죠. 내가 표준 점수로 갈 것인지 백분위 점수 뭐 여러 가지 점수 체계가 있는데 평균 점수하고 그러니까 평균 점수 그러니까 본인의 그 평가원에서 12월 4일 확정적인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준 점수가 주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과목에서 다소 못 봤다 하더라도 실제 표준 점수에서는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과목의 어떤 그 난이도가 다르죠. 어려운 과목에 특히 잘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표준 점수가 유리하게 매우 유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모든 그 과목에서 좀 고르게 점수가 나왔던 학생들은 사실은 그 백분위 점수에 있어서 크게 불리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고르게 나왔는 어떤 중위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에 활용하는 대학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과목 간의 어떤 그 불규칙적인 점수가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실제 오늘 저녁에 그 가채점 해봤던 그 원점수랑은 아주 그 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시의 어떤 그 전형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점수의 어떤 반영의 체제라든지 뭐 대학별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12월 4일까지는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그 저희 이제 출제 경향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출제위원장께서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수정해서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원래 매년만 이런 게 있었습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교육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풀 수 있고, 예. 한번 냈던 문제도 교과서만 공부해서 1등했다. 뭐 이런 늘 얘기랑 나오는 같은 문제이기 얘기인가요? 때문에 사실 그런 건 크게 귀담아들을 뭐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실제 예년하고 난이도. 비교했을 때 그럼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특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아침에 발표는 별로 특이점이 없고, 특이점이 있다면 검토위원회가 아주 그 철저하게 가동된 거. 그러니까 예년보다 검토 기간이 좀 늘어난 것은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마 문제를 두고 좀 갑론을박은 좀 적겠군요. 갑론을박 그 내부에서 많이 했을 거고 아마 지금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험 이후에. 시험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오류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수험생들 컨디션 생각을 또 해보면 이번에 뭐 샤프 펜슬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수험생들의 어떤 컨디션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실은 그 매번 쓰는 그 펜을 쓰게 하는 게 학생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가장 익숙한 건데, 그러게요. 사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펜을 고사장 그 긴장감이 그 도는 현장에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 어떤 그 샤프 펜으로 또 바뀌어진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걸 미리 좀 써봤던 학생들도 좀 있던데, 이게 뭐 이번에 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안 가르치는데 그게 또 뭐 정보가 좀 새 나가가지고 그래서 실제 오늘 그 펜슬이 지급됐는지도 확인이 된 건가요? 그건 오늘 뭐 처음 바뀌어졌으니까 예. 지급됐을 테고 그 바뀌어지는 거를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게 좀 너무 가볍다라든지 또는 어떤 학생들은 이걸 좀 눌러보면서 뭐 소리가 좀 났을 경우에 좀 예민한 학생들도 그렇죠. 없잖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펜슬을 바꿔주는 이유가 그 어떤 그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으로 한 건데, 사실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거죠. 본인이 평상시에 쓰던 펜슬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데, 사실 부정 행위와 어떤 그 펜슬의 어떤 그 교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별건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편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부정행위 단속이 중요하기 때문이긴 한데, 미리 좀 사전에 통제가 됐으면 그 우리 수험생들이 좀 편리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어머님은 또 그걸 사러 다니는데 못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뭐 예민합니다. 가르쳐 주질 않아도 다 아시는군요. 사실은 뭐 업체는 이제 고지가 됐을 테니까요. 아. 그런데 부정행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수정 테이프는 소지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애들을 위해서 좀 공개해 주는 것이 나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우리 수능 본 학생들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중요할 텐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좀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오늘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가채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 본인이 어떤 그 수시 원서 내놨던 대학들이 뭐 6개 이하로 다 돼 있을 테니까 네. 우선 그 면접까지 최선을 좀 다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가채점 결과 자기 원점수라 그러죠.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걸 가지고서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원점수가 같은 점수대라 하더라도 등수로 따져보면 몇천 등이 왔다 갔다 그릴 정도로 그렇군요. 실제 12월 4일 날 결과 발표 때는 아주 판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12월 4일 날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뭐 당장 내일 모레부터라도 이제 논술이라든지 면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때부터 발표하고 또 내일부터 실시되는 각 뭐 입시 기간 및 입시 설명회 등에서 어떤 자료 수집을 해보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수시에만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정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될지 이런 가이드를 잘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소장님께서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수험생이 수능은 끝났지만 놀 시간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시문제 요강 준비를 해야 되고 요강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자기 점수를 가득 차게 써먹으려면 공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시기관들이나 아니면은 대기업사는 사이트 가운데 가치점 서비스가 있어요. 점수를 입력하면 네가 뭐가 유리하다 알려줍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가면서 공부해야지 앞으로 한 달이면 사실 인생을 좌할 만한 중요한 시간인데 네. 뭐 스트레스 풀고 놀 여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모든 수험생들이 준비한 만큼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